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케냐에서 전해온 실화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붉은 망토를 두르고 높이 뛰어오르는 춤으로 유명한 마사이족.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전사들이 최근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질병,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서 펼쳐진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그로 인해 일어난 감동적인 변화, 그리고 마사이족이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한국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치 잊혀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부도 국제기구도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암보셀리. 국립공원 인근의 마사이 마을 지도자 올랭카이 장로의 말입니다. 2021년 이 지역은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3년 연속 비가 내리지 않아 초원은 메마르고 마사이족의 생계 수단인 가축들은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마을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누가 또 우리를 떠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취약했죠. 올랭카이 장로의 마을에서만 2021년 초반 6개월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4시간 거리에 있었고 대부분의 마사이족은 그곳까지 갈 교통수단도 치료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 의료진들은 케냐의 의료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의료센터 김지원 교수외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케냐 의료진으로부터 암보셀리 지역 마사이족의 심각한 건강 위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질병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만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었죠. 김 교수와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박성훈 교수 소아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정미라 교수 산부인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학술적인 논의만으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데 모두 동의했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8월 초 김지원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 7명과 현지 통역사, 그리고 케냐 의과대학 학생 자원봉사자 5명으로 구성된 팀은 헬리콥터를 타고 암보셀리 인근의 마사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올랭카이 장로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서 숨었죠. 하지만 그들이 약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의료진들은 즉시 임시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학교로 사용되던 작은 흑벽돌 건물이 의료센터로 변신했고 처음 3일 동안 의료진들은 거의 쉬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첫날에만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은 수인성 질병, 말라리아, 영양실조, 안질환 등 기본적인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을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사자에게 공격받은 마사이족 소년이 실려왔습니다. 17세 소년 랭카이는 가축을 지키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었고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소년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실도 없고 필요한 모든 장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지원 교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년을 나이로비로 이송하는 것은 4시간 이상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수술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발전기로 작동하는 조명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 도구만으로 개복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의학적 원칙과 지침에 반하는 상황이었지만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 끝에 의료진들은 소년의 손상된 장기를 복구하고 출혈을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불안한 마음으로 소년의 회복을 기다렸고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렌카이 소년의 기적적인 회복은 마사이족 사이에서 한국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 부족의 전통 치료사들도 포기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렌카이의 아버지 매투의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국 의료진들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부감을 보이던 예방접종과 현대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미라 교수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임산부들이 산전 검진을 받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사이족의 전통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만의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렌카이의 치료 성공 이후 임산부들이 하나둘씩 진료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사이족 전통 치료사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지의 전통 의학 지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학의 장점을 접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안전한 출산 방법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죠. 박성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마사이족 전통 치료사 15명을 선발하여 2주간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법, 소독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이 마사이족의 전통 약초 지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마사이족은 수백 년 동안 지역의 식물을 활용한 치료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식을 존중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물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죠. 의료진들은 진료를 하면서 마을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가 오염된 물임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인성 질병과 감염이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여러 민간 기업, 그리고 의료들의 도움을 받아 마사이 물과 위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 의료진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마사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중보건 전문가, 그리고 교육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마을에 깊이 200m의 우물을 파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우물이 완성되고 첫 물이 나왔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오염된 강물이나 멀리 있는 물웅덩이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마을 중심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프로젝트 2단계로 마을 곳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개인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손 씻기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마사이 물과 위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80% 이상 감소했고 영유아 사망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병으로 고통받지 않았고 영양 상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렌카이 장로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가 죽었는지 확인하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전통 조산사 나이프나는 특히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합니다.
예전에는 10명의 산모 중 1명이 출산 중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적용한 후로는 거의 모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세 번째 방문은 2022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을에 작지만 필수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센터를 건설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는 이 센터는 기본적인 진료와 응급처치, 그리고 간단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마사이족 청년 10명이 선발되어 나이로비 의과대학에서 기초의료 교육을 받을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의 집중 교육 후 마을로 돌아와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이 마을이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이족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김지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또한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와 기본적인 의료 장비를 이용해 마을의 의료 인력은 한국의 의사들과 화상통화로 복잡한 사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마사이족의 관계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사이족은 한국 의료진에게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을 소개했고, 한국 의료진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마사이족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미라 교수는 마사이족 여성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이족 여성들의 전통 공예 기술에 감탄했고, 그들은 정 교수가 보여준 한국의 전통 자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사이족 여성들은 자신들의 전통 구슬, 장신구에 한국의 태극 문양을 넣어 특별한 목걸이를 만들어 한국 의료진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태극 문양 목걸이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3년 5월 마사이족 청년 5명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 한국의 의료시설과 교육기관을 견학하며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사이족 청년 키마니는 한국 방문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마사이족 청년들은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이 우리 마사이족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귀국 후 자신들의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사이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인성 질병 발생률 82% 감소, 영유아 사망률 75% 감소, 말라리아 발병률 60% 감소, 안전한 출산 환경 구축으로 산모 사망률 80% 감소, 영양 상태 개선으로 아동 성장 장애 48% 감소.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세계보건기구의 지역사회 중심 의료 혁신 모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과 마사이족의 협력 모델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의 평가입니다. 2023년 10월 김지원 교수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와 방법론을 발표했고, 많은 국가들이 이 모델을 자국의 의료 취약 지역에 적용하고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프로젝트 3주년을 맞아 한국 의료진과 마사이족 지도자들은 특별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올랭카이 장로는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족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전통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에게 변화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과 도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 여러분의 도움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지식과 전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사이족은 이제 여러분을 우리 부족의 명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이며 언젠가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5개 마사이 마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케냐 정부도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원 교수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지역 발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긴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교육, 식수, 농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마사이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마사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긴급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는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시작은 두 문화 간의 깊은 연대와 상호 존중으로 발전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한 지역 사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변화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사이족에게 의료 지식을 전했지만 그들로부터는 공동체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박성훈 교수의 말입니다. 케냐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취재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한국 의료진과 마사이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료 지원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두 문화 간의 깊은 교류로 발전했고 한 지역 사회의 미래를 밝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과 마사이족.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문화는 언뜻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마사이족 아이들이 부르는 한국어 노래를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세상 곳곳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찾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의미와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